엄마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아빠가 이따가 6시에 미니카 사오신대. 와! 선생님이 비밀 하나 알려줄까? 사실 아까 오다가 꽝 넘어졌어. 와! 사실 아이든 누구든 인간이라면 비밀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게 됐을 때 스릴과 흥분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죠. 비밀을 공유할 때 상대방의 놀라는 표정을 보면 어쩐지 기분이 짜릿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고로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은 법. 이거 너만 알고 있어야 해. 이 말을 듣는 순간 스위치는 딸깍 켜집니다. 입은 근질근질, 머릿속은 말할 수 없는 비밀에 지배당하는 것도 같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갖고 있는 비밀은 평균 13개. 하지만 이토록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 비밀이라면 나의 답답한 마음은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런데요, 기차에서 만난 이방인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정보도 없는 저 사람을 다시 만날 일도 없으니 낯선 장소에서 만난 그에게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그런 낭만 말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찐디의 제안 하나, 저는 여러분들의 친절한 이방인이 되어드릴 수 있답니다. Hello everyone, I'm DJ Jinjin and I will keep your secrets safe. 아무 말도 못한 넌 그저 내 입가에 맴돌아 가끔씩 난 저 누군가 알아챌까 빗소리에 더 크게 외쳐본다 내 말들 찾을까봐 하늘이 점점 흐려져 간다 축 처진 어깨 젖어버린 눈 시끄럽던 음악 소리마저 작게 만들려 답답했던 내 목소리를 다 이 비에 흘려보내고 싶어 꺼내본다 내려오는 빗물에 모든 걱정들을 담아 떨쳐내 이런 내 모습 속으로 더 깊이 젖어들지 않게 Baby it's falling 끝에 한 방울까지 웃는 얼굴로 또 남은 내 손끝에 맺힌 마지막까지 모두 다 괜찮은 척하는 게 또 외로워 홀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나의 고민을 수없이 지워가 그리는 걸 반복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뭐 언젠간 익숙해지겠지 이런 느낌조차 잊은 채로 살아가겠지 바쁘게 걸어가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용기의 땅이 걷고 다시금 꽃이 피듯이 젖은 어깨 젖어버린 널 시끄럽던 음악 소리마저 작게 만들려 답답했던 내 목소리를 다 이 비에 흘려보내고 싶어 꺼내본다 내려오는 빗물에 모든 걱정들을 담아 떨쳐내 이런 내 모습 속으로 더 깊이 젖어들지 않게 Baby it's falling 끝에 한 방울까지 웃는 얼굴로 더 남은 내 손끝에 맺힌 마지막까지 모두 다 서른다 하루가 길어진다 점점 더 지쳐간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야 난 이 맘조차 속이며 잘 지낼까 내려오는 빗물에 모든 걱정들을 담아 떨쳐내 이런 내 모습 속으로 더 깊이 젖어들지 않게 Baby it's falling 끝에 한 방울까지 얼굴로 또 남은 내 손끝에 맺힌 마지막까지 모두 다 손끝에 맺힌
마지막까지 모두 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이돌 한국어의 DJ 진진입니다. 우후!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스트레이키즈의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매니아 핑핑 달아버리겠지 이런 노래만 부르는 팀인 줄 알았는데 감성 보이들이었네요. 답답했던 내 목소리를 다 이 비에 흘려보내고 싶어 꺼내본다. 말할 데가 없었으면 비를 쫄딱 맞아 가면서까지 이렇게 비밀을 꺼내놨을까요? 사실 비밀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말할 것이 있는데요. 아이돌 한국어가 오늘 200회를 맞이했습니다. 우! 쉐키 쉐키 흔들어 제껴. 자, 그런 의미로 네, 아이돌 한국어 여러분들의 비밀, 고민 등등을 털어놓을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국인들, today we are going to talk about secrets.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고요. 굉장히 많은 비밀들이 있겠지만 사실 뭐 사소한 것도 있고 굉장히 큰 비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최근 저의 비밀은요.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 있죠. 방금 일어나지 않았는데 엄마가 전화 왔을 때, 지금 일어났어. 이렇게 피곤한 목소리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비밀이에요. 엄마 이거 듣고 있는데 큰일 났다. 근데 사소한 거짓말이라고 해야 할까요? 비밀이죠. 비밀이에요. 거짓말은 조금 나빠 보이잖아요. 비밀로 합시다.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 뮤지컬을 했을 때, 대사를, 말은 되는 말이에요. 말은 되는 말인데, 원래 있던 대본과는 살짝 다르게 했다던가, 그런 비밀도 있죠. 근데 저는 찐 비밀이 사실 많지는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많이 안 만드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약간, 뭐랄까? 비밀을 비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약간, 친구들한테 되게 오픈하기 쉬워하고, 제가 비밀이 있다면, 친구들한테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야, 나 이거 해가지고 저거 했다? 야, 내가 이거 해가지고 저거 했다? 예. 근데 저는 서스럼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제 친구들이 알지 제가 알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비밀을 딱히 만드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많은 편이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찐으로 비밀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들은 몇몇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뭔가 제 이야기를 남한테 딱히 굳이 하지 않는 친구랑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 사랑방에 나왔던 그 친구들은 딱히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서 저는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을 한번 찾아볼까 봐요. 생각해 보자면 저는 제 이야기하는 것도 서스럼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지만 저한테 그렇게들 찾아와가지고 자기의 비밀들을 얘기를 해요. 진짜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이방인인가 봐. 근데 진짜 주변에서 모르겠어요. 약간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인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만난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심지어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인데 뭔가 디테일한 얘기를 꺼내 놓습니다. 제가 약간 편해서 그런 건지 약간 인상이 그런가? 내가 약간 웃상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경계태세를 푸는 건가? 저 사람은 저렇게 웃는 거 보니까 좀 선한 사람 같아 이러고 좀 얘기를 하는 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한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근데 약간 남 얘기는 저는 되게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 역시도 제 비밀을 얘기했다가 상처를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사실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상처를 남한테 주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지켜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 얘기를 옛날에는 좀, 야, 이게 이랬대. 야, 저게 저랬대. 라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 너무 의미가 없다는 걸 느껴버려가지고, 남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실, 이 라디오, 아이돌 한국어도 그렇고, 모든 라디오가 익명성이 또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있다면, 답답하다면, 찐디의 아이돌 한국어를 좀 찾아주셔서 비밀 얘기도 많이 하고 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벌써 200회라고 꽤 어른스러운 DJ가 된 것 같죠? 네. 그동안 아이돌 한국어에서 제가 참 많은 활약을 했다고 적혀져 있는데 사실 뭐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또 많다고 이야기해 주시네요. 근데 이 친구의 역할이 저는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공 요정 찐디예요. 네. 굉장히 상쾌하죠? 자, 그래서 저는 약간 제 가족의 비밀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걸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선곡은 에릭 클랩턴의 레일라라는 곡을 틀어드릴 텐데 이게 제 사촌 동생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모가 이제 외국에서 결혼을 하셨는데 그때 딸을 낳으면서 이 노래 레일라를 따서 제 사촌 동생 이름이 레일라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에릭 클랩턴의 레일라 듣고 오겠습니다. See if you can spot this one. What will you do when you get lonely? No one waiting by your side. You've been running, hiding much too long. You know it's just your foolish mind. Hey, love, got me on my knees, begging, darling, please. Darling, won't you come running round? Tried to give you consolation. Your man let me down. Like it, I fell in love with you. You turned my whole world upside down. Hey, love, got me on my knees, baby. Begging, darling, please, baby. Darling, won't you ease my lonely mind? Make the best of the situation before I finally go insane. Please don't say you'll never find your way. Tell me all my love today. Hey, love, got me on my knees, baby. Begging, darling, please, baby.
begging, darling, please, baby. Darling, won't you ease my worry now? Layla, got me on my knees, Layla. Begging, darling, please, baby. Darling, won't you ease my worry? Thank you. 네, 오늘 저와 아도란을 함께할 이분은 직업상 비밀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대표 변호사님, 이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웰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 이게 또 200회 특집이라고 이렇게 또 나와 주셨습니다. 이 200회가 됐어요. 맞아요. 저 약간 제가 한 건 몇 회 안 되지만 마치 저도 200회를 한 것처럼 뿌듯하게.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제가 다 한 건 아닌데, 마치 제가 200회를 다 한 것처럼 굉장히 뿌듯한 날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희는 이제 겨울에는 변호사들이 많이 쉬어요. 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싸워야 이제 그 재판이 열리잖아요. 그쵸. 근데 사람이 겨울이 되면은 추우니까 싸우고 싶지가 않은가 봐요. 그냥 넘어가자. 오. 집안에 있자 그냥. 오. 그 사람들이 사고도 안 치고 그러니까 재판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돈도 못 벌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돈을 벌러 라디오에 나오셨다. 생계형. 생계형으로. 자, 일단은 오늘 또 생방송 때 이렇게 뵀었었는데, 한 달 맞이. 또 오늘은 200회 특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또 200회인데 또 좀 조용하죠? 네. 네. 생각보다 되게 경건한 분위기네요. 네, 맞아요. 왜냐면 사실 크리스마스 특집이 너무 성대하게 열렸어가지고 약간의 지침을 갖고 있는 제작진 분들이 200회지만 조금은 스무스하게. 아니 그럼 재밌는 건 다 하고 나는 약간 그 파티 뒤풀이 하러 부른 거죠. 약간 뒷정리를 하러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런 정리의 느낌은 아니고 그래도 우리끼리라도 만나서 이렇게 자축이라도 하자 바이브로. 아니 왔는데 트리가 있는 거예요. 네. 트리가 있는데 그럼 난 살짝 기대를 했지. 트리 밑에 선물이 있겠지? 아니야 선물은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갔어. 선물이 난 없어. 나는 빈 트리 밑에 지금 불러놓고 지금 분주해진다 지금. 없어. 분주해진다. 뭐라도 하려고. 자, 아무튼 저희가 크리스마스 파티 때 너무 이렇게 정신없이 해가지고 사실 저 역시도 힘들어요. 이 파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진이 살짝 빠져가지고 저 조용히 좀 지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해봤었습니다. 자, 아무튼 또 이렇게 저희가 요일이 바뀌었잖아요. 원래 목요일 날 하셨다가 이렇게 금요일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코너도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신년맞이 저희가 조금 리뉴얼을 하는 개념으로 조금 그럼 바뀌는군요 이제 좀. 네,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유수봉 같은 거 안 하는 거죠? 아니요. 200회 특집이니까 오늘은 2개로 준비했습니다. 우후! 뭐가 새로워진 거야 그러면? 이 BGM 넣지 마. 이제 제가 핑크색이었는데 이제 변호사님이 핑크색이에요. 제가 보라색이고요. 큰 변화죠? 자, 아무튼 오늘 둘 다 요술봉을 열심히 써주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 법전이 아닌 요술봉을 들게 될 이현 변호사님과 함께 다음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찐디의 흥미 진진! At Jindy's 흥미진진, we're going to reinterpret,
expressions commonly used in Korea.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자꾸 모든 걸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도 분명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을 텐데 말이죠. 크리스마스에 왔다 가셨다는 산타 할아버지 자꾸 남의 집에 방문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아, 그럴 거면 올 거면 다 오시지. 저희 집은 왜 안 오셨습니까? 자, 변호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크리스마스가 훌쩍 지난 시점이지만 산타 할아버지를 조금 소환해봤습니다. 다소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실 산타 할아버지는 무단 침입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굴뚝으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 문을 똑똑똑 한 것도 아니지만 굴뚝으로 무단 침입을 해서 집에 있는 물건을 건들면서까지 선물을 주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만 어쨌든 기본 절차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좀 봅시다. 네. 일단 피고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에 본인의 진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타인의 집에 미리 방문하겠다. 그걸 예고를 하죠. 예고를 하긴 해서 이제 몰래 놓고 가겠다. 어. 동의를 구하지 않겠다는 거를 명시적으로 본인이 자백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산타 피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범죄 사실을 다 자백하고 있어요. 어떤 주거자의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간다. 맞아요. 즉 주거 침입의 구성 요건 전부를 자백을 하고 심지어 예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 죄질이 안 좋고 그거를 약간 지금 한 몇백 년 하고 계시죠, 이분이? 그죠. 약간 거의 한 지금 12세기에 한 태어났으니까 8,900년 한 건가? 8,900년 하신 거죠. 그런데 계속하고 있다는 거 약간 상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상습범이면서 계속 매년 하겠다는 예고를 하고 있다는 거는 그렇죠. 어떤 개전의 정 혹은 반성하고 있는 기미가 전혀 없다. 아. 사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습 주거 침입의 범죄가 아닌가라는 그쵸. 생각이 들고 네. 이분이 사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너가 울면은 선물을 안 주겠다라는 일종의 협박을 하고 협박을 계시잖아요. 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그러니까요. 그쵸?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그 타인의 들키기 싫은 비밀을 알고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너에게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겠다. 와. 어떤 형법상 공갈죄의 야. 성립을 네. 미리 예고하고 있다는 데서 공갈죄의 협박이 추가가 되고 야. 그에 따라서 주거 침입까지 이제 상상적 경합으로 추가가 된다면 사실은 그 내년에는 더 이상 이제 활동을 하시기 어렵지 않나. 아, 그렇죠. 구속의 사유가 충분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든요. 그쵸. 이분이 어디 사는지 밝혀진 바가 없죠. 밝혀지는 없습니다. 그럼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계속 재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겠죠. 네. 근데 지금까지도 어쨌든 잡히지 않고 계세요. 800년 넘게.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실 심지어 저 하나가 더 생각이 났는데 루돌프를 어쨌든 동물의 그렇죠. 권리도 있는 건데. 그리고 사실 누돌프 같은 경우에는 그 종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제 알래스카 술록이라는 전제하에 본다면은 사실 그 멸종 보호종인데 동물학대 왜냐면은 아니 하룻밤에 전 세계를 도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 하루에. 본인은 채찍질만 하고 지구는 루돌프가 돈다. 심지어 코가 빨갛다고 놀려대면서. 와. 이건 약간 동물의 어떤 동물권도 인권만큼 중요해진 21세기에서는 그쵸. 약간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이게 사실 웃자고 꺼낸 얘기인데 생각보다 형량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저희끼리 조금 그래도 아직 산타를 믿는 동심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지켜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사실. 왜냐면은 네. 자 주거 침입죄는 어떤 것이냐면 그 주거에 살고 있는 네. 한국말로 주거는 집이에요. 하우스, 네, 홈. 맞아요. 어떤 공간을 갖고 있는 사람의 또 허락 없이 들어오는 게 침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찐디가 일하고 있는 이 방에 저를 들어오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제가 허락 없이 들어가면 적어도 주거 침입이죠. 근데 사실 그 어머니와 아이들이 양말을 걸어 놓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잘 때. 이거는 와서 이 양말 안에 선물을 넣어라
라는 어떤 사전적인 동의가 있다. 아. 형법 제21조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승낙 내지는 추정적 승낙으로 사전 동의가 추단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양말을 걸어놓는 행위는 어쨌든 추정적, 들어와라. 네, 그런 추정적 거죠. 승낙이 들어도 될수 오케이라는. 있겠네요. 그렇죠. 양말 안 걸어놓은 집에 가서 이제 선물을 준다면 그건 또 이제 저희가 다시 봐야겠지만 그렇죠. 보통 양말을 걸어놓는 집만 가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걸어놨나요? 여기? 저희도 이제 지팡이에다가 심지어 양말을 걸어놨는데 지팡이를 선물 받은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지팡이를 꽂고 가셨어요. 이렇게. 왜 난 선물이 없죠? 그러게. 그 크리스마스 때 이때요. 크리스마스 선물 지금 뭐 있다고 책상에 놓인 볼펜 황급하게 꺼내서 아니야. 포스트잇 꺼내서 흔드시는 아니야. 것 같은데 지금 자 아무튼 산타클로즈 할아버지의 비밀은 동심을 위해서 저희가 비밀로 해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더 상처받으시기 전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안유진의 소원을 빌어. 왜 이리 맘이 무거울까 진실의 무게 숨이 막혀와 이 진실 보여줄 수 있다면 모든 거짓을 알게 되면 나처럼 다 등 돌릴까 하지만 내 말 관심 없지 모든 걸 알아버린 난 어쩌면 좋아 여기는 더 이상 우릴 위한 곳 아냐 어려도 난 알아 확실하단 걸 저 하늘 위별들아 알려줘 모든 두려움 떨쳐버리게 진정한 소원 나의 힘 된다면 나 주저없이 앞장설 거야 소원을 빌어 떠난 우릴 위한 큰 꿈 소원을 빌어 떠난 우릴 위한 큰 꿈 우릴 위해서 난 이대로면 될 줄 알았어 난 착한 아이처럼 말 잘 들었지 이제는 자유가 뭔지 알지만 난 그걸 누리지 못해 마음이 답답해 아직 나 용기가 없고 머뭇거려 어디부터 시작할지 망설이는 발걸음 아직은 마음 다하지 못해 누가 내게 알려주면 나는 그대로 따를게 어디서 무엇 할지 두 다린 떨려도 난 저 별 볼 거야 아빠 가르친 대로 저 하늘 위별들아 알려줘 모든 두려움 떨쳐버리게 수많은 시련 찾아온다 해도 나 하나씩 헤쳐나갈 거야 소원을 빌어 떠난 우릴 위한 큰 꿈 소원을 빌어 떠난 우릴 위한 큰 꿈 우릴 위해서 소원을 빌어 떠난 우릴 위한 큰 꿈 A is for Apple, B is for Best Leader in the World, Park Jin-woo. You are now listening to Idol Hangugo. Let's learn Korean. Kita bisa belajar kata-kata dan frase baru dalam bahasa Korea bersama dengan 세상에서 제일 친절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아스트레일 리더 DJ 진진. 이션이 한국어 너勉強 頑張りましょう.
네, 세상에서 친절하고 제일 친절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아스트로의 리더 DJ 진진이라고 또 해주셨습니다. 캐시 아로아님이 A로 시작하는 말은?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A로 시작하는 말 뭐가 있을까요? 아스트로? 오, 아스트로. 자, 그러면 B로 시작하는 말은 뭐가 있습니까? The best DJ? 와우. 여러분 이거 대본에 없는 거야. 그냥 떠오른 거예요. 진심이에요. 준비하셨나요? 진심이에요.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거 나를 위해서. 심지어 나한테 안 물어본다고 돼 있어요. 네. 좋네요. 저희 마음에서 우러나왔습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분이 우리는 진진과 함께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을 노력하자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많은 뭐랄까 몇 개 국어로 보내주신 건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다른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캐시아로아님의 응원을 받아서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is a Korean proverb which means that there are no secrets in this world. 자, 일단 어쨌든 한국 속담이고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뜻인데요. 일단 새랑 쥐가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이게 뭐 자기가 원해서 들었든 어쨌든 들어버렸다라는 거니까 뭔가 도청 아니면 뭐 어쨌든 그런 법이 있나요 따로? 네, 사실 한국에는 뭐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 18조에 이제 모든 국민은 통신의 자유를 갖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누군가한테 아무리 뭐 시덥잖은 아무 별거 아닌 얘기를 해도 난 이걸 비밀로 하고 싶어라고 하면 그 비밀로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우리나라 법은 존중을 해줘요. 오. 내가 정말 별거 아닌 거라도 귓속말로 찐지한테 요술봉 진짜 싫지 않아? 이렇게 해도 그 PD님이 이걸 들을 권리가 없는 거야. 난 비밀로 하고 싶으니까. 오. PD님 자꾸 이런 거 강요하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해도 이제 이런 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겠죠. 나의 비밀은 보호돼야 되니까. 자, 근데 그거를 어쨌든 존중해준다는 그래서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쵸. 그러면 만약에 새랑 쥐가 말을 들어도 그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나는 비밀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도청이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요? 자, 이 경우가 봅시다. 실제로 문제가 최근에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일부러 듣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되죠. 일부러 맞아요.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몰래 가서 엿듣고 네. 막 남의 카톡 같은 거 엿보고 네. 그런 거는 문제가 되는데 요새 문제가 되는 거는 찐디가 되게 방금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들은 게 아니라 들렸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냥 음식점 같은 데 갔는데 옆에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얘기해서 그냥 난 들린 거야. 내가 듣고 싶지 않았어. 근데 우연히 들어도 문제가 되는가? 라고 하면은 그것까지는 사실은 범죄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한국에서 그 처벌되는 행위는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돼요. 들을 고의를 가지고 행동을 해요.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어떠한 고의도 없었어요. 그냥 들린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도청이나 네. 그런 감청 행위라고 보기가 어렵죠. 도청의 고의가 없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좋아요. 순댓국밥을 먹으러 갔어요. 네. 갔는데 저기 되게 수상해 보이는 남자 둘이서 뭔가 비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쨌든 바로 옆자리니까 들리는 정도의 거리고 그냥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완전 뭐 국가의 비밀 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들렸어요. 근데 제가 호기심이 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쪽으로 가서 국밥을 오른손으로 먹으니까 약간 그 백종원 선생님 바이브로 이렇게 맛있네 하면서 이렇게 듣는 것도 고의성이 되나요? 괜히 옆에 있는 셀프 반찬 가서 김치 김치, 담아오고 맞아요. 김치 먹지도 않으면서 깍두기 담아오고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엿듣는 행위로 판단을 하긴 해요.
왜냐면은 진짜 요새 이런 거 한국에서 문제 많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그런 걸로 고소하신 되게 유명인도 있고, 네. 왜 유명인들이 찐디가 예를 들어 그럴 리도 없지만 찐디가 레스토랑에 나타났다. 그러면 진짜 팬들 다 달려들어서 옆에서 찐디가 무슨 얘기 친구랑 하나 다 듣고 있을걸요? 그럼 찐디 입장에서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이게 친구들이랑 찐디도 친구가 있고, 뭐 이렇게 몰래 하고 싶은 얘기도 있을 텐데. 비슷해가지고 요새는 엿듣는 행위를 고소하는 경우도 있고, 와. 실제로 요새는 막 연애 프로 같은 거 나오면 유명해지죠. 네. 그런데 나와도 유명하잖아요. 무슨 뭐 솔로, 아, 뭐 맞아, 싱글 맞아, 뭐 그런 거. 맞아요. 그런 분들이 식당에서 나눈 얘기를 옆에 테이블에 딱 듣고 있다가 막 인터넷에 쓴 적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거의 처벌이 됩니다. 고소를 하셨어요, 최근에. 네, 그래서 일부러 엿듣거나 네. 녹음 절대 안 되고 엿들었다 하더라도 엿들은 거 자체는 입증이 안 돼 사실 처벌이 힘들어요. 내가 저 못 들었어요 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설하는 행위 막 누구한테 말하고 그렇죠. 어쨌든 인터넷에 올리거나 그러면 한국에선 처벌받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자, 아무튼 새랑 쥐가 뭐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정말 들렸지만 그 다음 행위에 따라서도 뭐 처벌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그렇죠.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도 사실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가 맞습니다.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신기반기 법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잠깐 머리에 이렇게 과부하가 오는 것 같은데 이고도의 마우스 듣고 오겠습니다. 긴 고요 속에 숨죽여 있는 법을 알고 있지 않니 그 방법을 나에게도 알려줘 때가 되면 우린 모두 어디론가 사라질 거잖아 난 어쩌면
느끼지 못해 삐끗하다가 또 크게 다칠 텐데 저기 봐 그림자가 흔들리잖아. 낮 동안엔 난 마리넷. 그냥 평범한 흔한 소녀지. 하지만 내겐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왜냐면 그건 비밀이야. 2024년 자존감 특공대 해결사 복귀 성공! 성공인지 모르지만 야 해결사의 얼굴이 점점 빨개지는 것이 너무 재밌지만 항공이들을 위해서 이쯤에서 출동하겠다! 그냥 변신은 빨리 맞춰주시면 안 될까요? 좋았어! 외로울 때, 마음이 울적할 때,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고민될 때 언제든지 우리의 이름을 불러줘! Just call our name. 우리의 이름은 자존감 특공대! 변신은 왜 이렇게 길게 해요? 아니 변호사님이 웃긴 게 아니 그냥 한 번에 여러분 특공대 하고 그냥 변신해도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 로버트 어릴 때 보면은 금방 변신하던데. 아니요 약간 전사가 있잖아요. 뭔가 거기서부터 뭔가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변신 딱 이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를 짧은 시간 내에 보여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3초 만에 변신하던데. 아닙니다. 그거는 자주 변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 별로 자주 변신을 하지 않거든요. 아무튼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변신하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뭐 소감이 이게 저희가 항상 이제 재판을 하면은 사람이란 건 익숙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정말 익숙해지지 않는 일이 있긴 있군요. 그렇죠. 사실 저는 이게 제 일이니까 사실 저는 익숙하죠. 이게 익숙하셔요. 네, 저는 익숙하죠. 왜냐면 사실 저희는 뭐 팬사인회장 가면은 이제 곰돌이 머리띠, 강아지 머리띠 이런 거 하고 막 뭐 치렁치렁 매달고 이러고 이런 요술봉 같은 거 이런 것도 주셔가지고 아무튼 너무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메시지함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서와. 네 이름은 뭐니? 네, 일본에서 리나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네, 저는 일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번역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상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해 주세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학생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학생회 소속 1학년 중 한 명이 다른 사람들과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아이와 친하지만 함께 지내다 보니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시당하면 마음이 상하니까 그 친구랑 같이 있고 싶지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함께 있지 않으면 혼자가 될 거야. 찐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어쨌든 번역기를 돌리신 거라서 근데 뜻은 다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뭔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는 친구 한 명과 좀 친한 상황이고 근데 함께 지내다 보니까 상대방을 무시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사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무시당하거나 이렇게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한 무리에 꼭 한 명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깎아내리면서 내가 조금 더 우월하다라고 느끼는 그 감정을 저도 사실 주변에 그런 친구들도 있고 사실 뭐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고등학생이고 1학년이기도 하고 아직 이제 처음 만나본 친구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본의 이제 리나라는 친구의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처음 겪어보면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나는 친구가 이 사람밖에 없다고 하니까. 친구가 이제 이 사람 리나밖에 없다고 하니 그 중간에서 다들 이 친구를 싫어하는데
나마저 이 친구를 싫어하게 되면 정말 혼자가 될까봐 무서운 리나의 마음도 있을 것 같고. 자, 일단 상대방을 무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 편이세요? 저는 근데 일하면서 이런 경우를 진짜 많이 겪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재판이라는 데를 가면은 되게 굉장히 상대방도 변호사고 막 거기 정말 공부 많이 하는 사람만 있잖아요. 판사, 맞아요. 검사, 변호사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고상한 그런 이야기가 오갈 것 같은데 전혀 아니고 애초에 저희가 재판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서로를 대화로 설득하지 못하니까 재판까지 온 거예요. 그쵸. 서로가 이야기가 안 통하니까. 그쵸. 서로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는 서로를 무시하는 사람끼리 법정에서 만났고 그냥 그거를 대화가 안 되니까 중간에서 판결로 강제로 어떤 조정을 해버리는 게 사실 재판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죠. 생각보다 변호사들이 오히려 냉소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은 서로의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을 매번 접하시니까 그쵸. 냉소적이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너 지금 내가 하는 얘기 무시하고 있지. 이런 막 의심이 막 뭉게 피어오를 때가 있어요, 진짜로. 그쵸. 약간 직업병 같은 그런 게 있죠. 근데 듣고 보니까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말이 안 통해서 법정에 쓴 거고. 그쵸. 네. 그 중간에 뭔가 그 판결로 인해서 우리의 그 트러블을 끝내줘. 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법정에 쓴 거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듣고 보니까 되게 다른 시점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약간 내가 무시를 당하는 기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 편이세요? 무시를 당한다는 기분이 들 때. 근데 이게 옛날에는 제가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네. 진짜로 이게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면 설득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까 말씀대로 변호사가 되고 나서 10년을 일해보니까 맞아요. 어차피 내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이게 나를 계속 무시할 것이다. 한 번 무시했으면. 그때부터는 약간 저는 좀 마음을 닫고 그때부터는 거래를 하는 편이에요. 뭐 당신이 나를 무시하든 말든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하면 당신한테도 이득이고 나한테도 조금 이득이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 약간 포기하는 편. 차라리 마음으로 이야기하기보단 차라리 이 상황의 득과 실을 조금 그렇죠. 약간 경제적인 측면으로 타협하는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그렇죠. 그렇게 돼요. 맞아요. 근데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인 거를 변호사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게 어쨌든 저는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팬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뭔가 드려야 되는 사람이고 마음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직업이거든요. 그쵸. 아이돌이란 직업도 그렇고 뭐 배우라는 직업도 그렇고 뭔가 이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가끔은 너무 반대쪽에 빠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설득하면 다 설득이 되겠지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진짜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나한테 득이 되고 뭐 이거는 나한테 안 될 것 같고 뭔가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 상황이나 내가 잠을 좀 덜 자면 되지.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 역대급으로 바쁜 요즘을 보내고 있는데 자꾸 일도 계속 들어오죠. 하면은 계속 고민하게 돼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하면 팬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뭐 공연 하나라도 뭐 하면은 나의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요. 왜냐면 그들도 정해진 시간 안에서 컨트롤이 돼야 되는 건데 만약에 진짜 제가 거기에 들어가려면 진짜 밤을 새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그럼 체력도 안 좋아질 거고 뭔가 그런데도 자꾸 마음을 쓰게 되는 약간 그런 게 저는 직업병처럼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되게 양쪽 극단에 있는 맞아요. 직업이죠. 왜냐하면 저는 약간 어떤 경제적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계약을 끝내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죠. 찐디는 약간 진짜로 어떤 마음 대 마음의 터치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맞아요. 완전히 정말 정반대의 어떤 방법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 리나의 얘기를 다시 되짚어 보자면 사실 진짜 세상 사람들은 되게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당장에야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대할 게 없기 때문에 되게 안 좋아 보이고, 친구들한테 시선이 되게 조금은 어떻게 보면 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나중에 사회에 와보면은 사실 크게 뭔가 문제가 되는 성격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 어릴 때 시선으로 보면은 그게 친구들한테 대하는 게 다이니까, 전부니까 뭔가 되게 나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리나 친구가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는 쪽에서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뭐 그 친구를 위해서 진짜 배려를 할 거면 리나의 조금 마음을 더 내놔서 이렇게 하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지만, 정말 반대로는 뭐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잘라내는 것도 방법이에요. 맞아요. 용기를 네. 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리나가. 맞아요. 왜냐면은 친구라는 거를 우리가 영어로 friend of mine이라고 하잖아요. my friend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친구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친구려면 같이 이렇게 동등하게 이해하고 동등하게 서로의 기분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나눌 수 있어야 맞아요. 되는데, 찐디가 자기의 마음을 팬들과 나누는 것처럼. 근데 리나는 지금 자기의 고통, 불안 이런 거를 못 나누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만 일방적으로 리나한테 쏟아붓는다면 이미 리나가 과연 그 사람에게 친구일까요? 사실은 지금은 어떤 동등한 친구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리나가 그분을 생각한다면, 나 아직도 친구가 되고 싶다면 지금은 우리가 진짜 친구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난 아직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진짜 친구가 돼보자. 하고 솔직하게 한 번의 용기를 내보고 관계를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맞아요. 사실 그거를 전에 뭔가 선택부터 한다면 리나도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연을 보냈다는 것 자체로 어쨌든 용기를 낸 거지만, 그런 성격이라서 이 사연을 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현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 정말 진심으로 그 친구와 얘기를 한번 제대로 해보고, 그리고 나서 뭔가 판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리나를 위해서 우리 주문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게 얘기했지만 유술봉을 틀어주시고요. 그 마법사가 꼭 2명이어야 돼요? 1명만 마법을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쨌든 리나라는 이름이 2글자이기 때문에 리와 나를 담당해서 하나씩 스티브가 나오면 3번, 1명 더 부르는 더 부릅니다. 작가님 들어오시고 이제 PD님 들어오실 겁니다. 아무튼 저는 친구의 관계를 좀 완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고, 리나 자신을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단단해져라. 얍! 으아! 소리 왜 이렇게 길어요? 으악! 자, 아무튼 거의 이제 마무리를 또 할 시간이네요. 근데 오늘 진짜 시간이 금방 갔다고 생각이 드는데, 벌써 저희가 거의 1시간 가까이를 하고 있어요. 진짜네요? 네. 찐디랑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요. 진짜 약간. 빨리 갑니다. 오. 네. 저도 이걸 하면서 느끼는 게, 1시간이라는 시간이 진짜 소중한 시간이구나를 좀 많이 느낍니다. 네. 진짜 빨리 가네요. 자, 아무튼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와서 사실은 진짜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약간 그 스튜디오에 들어오는 순간 약간 기분이 좋아졌어. 약간 찐디가 진짜 올 줄 알았어. 돌아올 줄 알고 있었어. 맞아. 넌 우리 벗어날 수 없다라는 표정으로 이러면 기분이 좋아졌어. 이렇게 약간 기분이 좋아지는 방에 초대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면 그때 3번의 계약 막 이러면서 우리 곁을 떠나더니 그래도 약간 올 줄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너무 반가워서 그랬습니다. 네, 찐디의 예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오늘 진짜 좋은 시간 함께 보내서 저 역시도 너무 좋았고, 자, 앞으로 흥미진진과 자존감 특공대는 매주 금요일에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진행했던 K-POP 데이는 앞으로 생방송으로 목요일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근데 뭐 지금 어쨌든 새 단장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언제 또 바뀔지 모릅니다. 네.
다들 고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하다 보면은.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저도 매일 올 때마다 오늘은 정말 요술봉이 몇 개일까 고민을 합니다. 모두에게 고민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네. 언제든 찐디에게 털어놓고 그리고 이제 아. 항공이들이 응원으로 아주 뜨겁게 혼쭐을 내주십시오. 아, 그 감사합니다. 요술봉 폐지하라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보기 싫다 달아주세요. 지금 너무 좋아서 지금 아마 댓글을 올려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현 변호사님과 함께 마무리 인사드릴게요. 끝곡으로 소녀시대 단짝 준비했습니다. 항공이들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꼭 연락 주고 잘 먹고 잘 살자. 안녕. 바이바이.